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중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송원, 명청 요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요 시대는요.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 민족 한족과 그 다음에 이런 중국 북쪽에 살던 북방 유목민족들 여진, 몽골, 거란 이런 애들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중국의 주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공부해 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먼저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요. 몽골이 원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금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후금이 만들어지고 그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도 다 여진족의 나라들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강한 나라 송이에요. 자, 송나라는요. 당나라 멸망 이후에 혼란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나라 말에 되게 군인들, 국경지방의 군인들 때문에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송나라 황제는 나는 군인들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문인, 바로 글공부한 사람들을 관료로 뽑겠다라고 한 거죠. 그걸 문치주의 정책, 바로 글로, 글문자, 다스릴 치자. 그래서 글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치주의 정책을 송나라는 펼쳤는데 그게 가져온 결과는 바로 군사력 약화입니다. 너무 공부만 한 그런 신하들이 많아서 싸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족의 나라, 탕구투족의 나라 이런 애들이 송나라를 자꾸 괴롭혔고 송은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했죠. 그런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더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을 송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게 만들죠. 그래서 송나라가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바로 남송, 송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송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위쪽에는 금나라가 위치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남송은 금나라한테 계속 뭔가를 바치면서 평화를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갔죠. 그런데요, 이렇게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이 지역, 중국의 남쪽 지방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강남 지방이 또다시 한번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강남 지방이 더 활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 금과 남송은 모두 몽골의 침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송이 계속 여기저기 침략을 받고 힘들었지만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특히 요 남쪽 지방에 내려온 이후로 그냥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죠. 강남지방, 바로 여기에 풍년이 들면 전 중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최대 농업지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잘 되니까 이제 그걸 내다 팔죠. 그러면서 상업이 잘 되고 수공업이 잘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무역도 새로운 무역 루트를 찾습니다. 바로 이 길. 바닷길을 이용해서 해상무역, 이제 바다로 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이런 모습을 띠게 되고 아주 활기찬 그런 경제적인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과학도 발전을 해서 바로 이 세 개의 아이템, 바로 그 화약, 나침반, 그리고 활판인쇄술도 이 송나라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 때 유학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공자 맹자가 만든 그 유학이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우주와 인간의 근본원 리, 그래서 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되게 재미없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리학이 우리 나라에도 전해져서 조선 시대의 조선을 통치하는 기본 이념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성리학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송나라는 결국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원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몽골이 세웠죠. 그래서 몽골이 결국 나라를 만들어서 금나라, 남송을 다 멸망시키고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 그게 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은 바로 징기스칸이죠. 몽골족의 최고 지도자였고 엄청난 정복자 칭기스칸. 그래서 정말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라고 알려지는데요.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비잔티움 바로 코앞까지 가고요. 아바스 왕조, 이슬람 아바스 왕조도 이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중국 이쪽에서는 나라 이름을 몽골이 아니라 원으로 바꾸고 전 중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전 유럽을 다 차지한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전 중국을 몽골이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가
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중국을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원나라는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 그래서 몽골족이 모든 주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이 몽골인들이 엄청난 우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족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죠. 밑에서. 그래서 굉장히 한족들이 서러웠던 시대예요. 이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몽골 제국, 여기에 이제 원이 있는 건데,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원나라 몽골 제국은 여러 가지를 하죠. 먼저 당연히 여기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로망을 건설해야죠. 그래서 바로 도로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그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서 그 쉬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km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역이자 그 다음에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관이자, 그 다음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휴게소예요. 그래서 지역 곳곳이 역참으로 연결돼 있어 안전하게 중간중간 쉬면서 말이 지치면 또 새로운 말로 갈아타면서 그러면서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서교류가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바다로도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대운하, 수나라 때 만든 대운하가 또 활발하게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닷길, 이 바닷길을 이용해서도 무역이 또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나라 때는 정말 여기와 여기 동서교류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륙, 여기가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으로 완전 그냥 편하게 교역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슬람교, 이곳에 있는 크리스트교가 막 이쪽으로 전파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원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동방견문록이라는 글을 써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요. 이 동방에 대해서.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또 사람들이 동방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또 유럽에 가죠. 그래서 바티칸, 여러분이 아는 그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에도 몽골인이 그려졌다. 이거는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했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거 나침반 인쇄소가 뭐의 발명품이었죠? 송의 발명품이 바로 이때 막 동서교류가 활발한 이 원나라 때 이슬람 여기를 거쳐서 유럽으로까지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결국 그 유럽의 르네상스에 또 한 단계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문화가 교류했던 시대가 바로 원나라 때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원나라 때 불만이 많죠. 왜냐? 이거잖아요. 몽골이 오랑캐가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족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한족의 나라를 회복하자. 그래서 원나라 마을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한족이 몽골을 북쪽으로 쫓아내버리고 다시 한족의 나라 명을 건국한 거죠. 그래서 원이 남긴 몽골스러움을 없애고 다시 유교 전통을 회복하자. 그래서 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는요 엄청난 궁궐이 만들어지죠. 바로 우리 한족의 힘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베이징에 자금성이 세워진데 세계 최고의 궁궐이라고 하고 지금도 남아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거 중요한데요. 바로 명나라 때 황제의 명령으로 정화라는 사람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항해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고 힘센 나라인지 알리고 와. 그래서 가는데 그냥 요만큼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대박. 바로 이 명나라 여기를 출발해서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갔다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인도도 가고 여기까지 왔죠? 더 가요. 아프리카까지 갔다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게 정화의 항해인데요. 그럼 정화가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뭘 했느냐? 바로 이거죠. 가서 야 나 명나라에서 왔어. 너희 우리 장난 아니야. 그러니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정말로 알았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정화의 항해 목적은 중국 명나라가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의 문명국임을 확인받고 돌아온 거죠. 바로 이 생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이 생각을 바로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이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던 명도, 이렇게 중화사상으로 자신감 뿜뿜하던 명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임진왜란, 조선과 일본의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약간 힘을 많이 써가지고 결국은 명은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나라 때 또 하나 이렇게 막 중화 사상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무역이 또 장난 아니에요. 특히 유럽의 귀부인들이 중국 상품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 세 가지 뭐죠? 바로 첫 번째는 마시는 차, 녹차, 홍차, 그 다음 비단, 실크, 그리고 차이나라고 불리는 이 도자기, 요 세 개의 아이템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막 유럽으로 팔려나가면서 이걸 버는 거죠, 중국. 이건 뭐죠? 바로 은입니다. 이거의 대가를 은으로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초록색 화살표가 모든 전 세계 은의 흐름이에요. 은이 다 어디로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느냐? 여기 명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엄청 명나라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나라에 이어서 이 명나라 때도 계속 유럽과 서양 문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요게 들어와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명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 지도 너무 중국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중화 사상에 빠져 있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소개한 이 고려만국 전도는 중국이 센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그 중화 사상이 아닌가? 라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는요, 다시 북방민족이 중국을 차지하게 된다. 바로 여기 있었던 여진, 옛날에 금을 세웠는데 또 한 번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온 금이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선도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걸 병자호란이로,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래서 병자년에 우리 조선이 또 청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서 결국 여기 있었던 명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고 중국 대륙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청이 된 거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중국 전체를 차지했던 두 번째 시대, 원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는 영토도 엄청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중국 영토인데요. 노란색이 그거와 청의 영역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말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만주족, 여진족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사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바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한족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또 한족도 똑같이 관직에 등용하면서도 바로 만주족 스타일을 강요한다. 여진족 스타일을 강요한다. 특히 대표적인 게 변발. 그래서 이런 머리 스타일을 무섭잖아요. 머리카락을 남기려면 머리를 남기지 말라. 예, 무섭죠. 그 다음에 청에 대한 어떤 비판도 금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족들을 자기 발밑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유럽에서 계속 중국 문화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막 이런 차이나 하우스 이런 게 만들어져서 바로 이 귀부인 아주머니들이 중국의 도자기에다가 차를 마시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해 나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깨지는 것 같아요. 뭔가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던 정말 무서운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송원명청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